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형량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김태훈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이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며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란 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형량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형을 구형할지 무기징역형을 구형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과거의 판례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형량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사형이 최고형인 만큼 헌법상의 어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가장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구형을 할 여지도 있지만 예. 또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다 보니 실효적이지 않은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또 과거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이 행위 재질이나 범행의 수법이 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형량을 가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의 유무죄 성립 여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수법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형을 참작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교적 그 피해를 입히지 않기 하기 위해서 단기간 안에 이것을 끝냈고 그 단기간 안에도 그런 무력적인 행동이라든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다던가 불법적인 체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장 없는 체포와 감금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례라고 하면 이제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씨가 있을 텐데 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때 사형이 구형이 됐었고 그 당시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가 각각 예.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선고가 된 바가 있었고요. 그때 같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중요 임무 종사자라든가 이 관련된 사람들이 징역 8년, 징역 3년 6개월 이렇게 이제 판결받은 바가 있어서 이미 내란죄를 둘러싼 어느 정도의 법원의 판례가 존재한다. 다만 이 선례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점은요. 예.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건 분명히 같은 맥락에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신군부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을 죽이고 총사형 입은 사람들이 좀 있었죠. 피해가 예. 좀 더 극심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양형 그대로 구형을 하거나 선고를 하기보다는 다소 그거보다 좀 낮아진 구형량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으로 구형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할 당시에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실질 구형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윤 전 대통령 지금 구형에도 좀 참고를 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다시는 이런 비상계엄을 둘러싼 그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란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을 때는 최고 형량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특히 내란죄 같은 경우는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군 병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동원되는 조직적인 집단에서 가장 그 명령에 최정점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한 책임을 받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굉장히 중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만큼 이 국무총리 신분으로서의 15년형도 굉장히 중한 구형이긴 하지만 예. 윤 전 대통령은 실제 모의하고 집행하고 실행하고 군 병력을 착출했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뀐 겁니까? 일단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라고 준비한 최초의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3월로 지적을 했다가 2023년 10월로 이 모의 시기가 훨씬 더 전부터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이제 변경을 했고요. 특히 2022년 11월부터 계엄을 인식했다라는 표현에 대한 사실도 추가가 되어 있고 이 노성원 수첩과 관련한 원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피고인 측에서 원본 제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공소장을 변경했던 이유는 이 판례에도 공소장 관련해서 실제 언제부터 모의를 했는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그간 기소 이후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이나 증거를 취합했을 때 2024년 3월에 모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23년 10월부터 시작됐다라고 특검은 사실관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 모의 시기가 앞당겨진 점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변수가 좀 되겠습니까? 큰 변수는 아니지만 양형에 있어서 고려될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란과 관련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는 집단화된 사람들이 치밀한 준비하에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그만큼 길었고 치밀했다라는 것은 실제 비상계엄을 엄포용이나 선포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포고령과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감금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려는 의지가 강력했다라는 것을 또 반추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 시점에 대해서 정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실제 국회의사당의 출입을 금지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영장 없이 수색을 하려고 했다던가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나 감금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조직화된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에 새로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허가 사항인데 이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만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 허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미 종결이 된 부분이고요. 다만 윤 전 대통령 층에서 방어권 침해가 되니 특히 공소장이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기입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추가 변경, 적용 법조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 이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변경을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세세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유지가 되면 허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축적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에 비춰봐서 이 모의 시기를 조금 바꾸고 일부 내용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재판부는 봤고 그 결과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 이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또 변론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검찰의 구형량 내일 재판을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